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8월 1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4% 이상 빠졌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4%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3% 이상 빠지면 폭락입니다. 근데 4% 빠졌거든요. 이거는 대폭락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을 좀 키우겠다. 금융을 좀 키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좀 이동하기를 바라는 정책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3,000을 보고를 하고 3,100, 3,200 중간에 3,200 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대폭락을 맞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와 같이 투자를 해 왔던 사람들도 '야 이제 주식시장이 좀 갈 것 같다. 희망을 갖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100 포인트 한 120 포인트 이상 무너졌을 텐데요 코스피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락입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다. 리스크가 있다. 이런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죠. '야 그렇게 위험한데 내가 왜 들어가. 그냥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그래도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시장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에요. 저는 그 정책이 옳다고 봅니다. 이제 부동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요. 주택 건축 주택으로 그냥 휩싸여져 있습니다. 전부 주택에 몰빵하고 주체 세대 어떤 사람은 100 채 실수요자들은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택 시장이 무너지니까 어떡합니까? 건설 시장 확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 전체 경제가 좀 덜렁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전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환에 대한 생각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안 해요.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대주주 양도. 옛날에 50억 이상을 대주주로 보고 그 양도세를 갖다 매겨서 세금으로 내가 가둬드리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10억으로 하겠대. 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몇 명 있지만 이건 정신 나간 짓이죠. 대통령은 금융시장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뭐냐? 대주주. 10억 원 갖고 있으면 대주주예요? 50억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까?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보고 싶어요. 대주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요.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습니다. 그 1%만 해도 4조예요, 4조. 근데 50억 원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일단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억 이상이면 너 세금 물려야 돼. 근데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거 안 맞으려고 회피하겠죠. 그러니까 연말에 팔아요.
그걸 안 맞으려고 팔아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연초되면 또 사요. 이게 시장 교란이잖아요, 시장 교란.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 저는요, 이 대주주 양도세는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이 살아나려 그러면 그 시장 교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금융투자세 해가지고 뭐 이름 바꿔서 한다? 말장난이죠. 시장을 살리려 그러면 그 시장이 안정적이고 신뢰를 담보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 시장인데 그 시장 자체를 흔드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누가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막 이재명 대통령의 슬로건을 믿고 "야 해 보자."라고 들어갔던 사람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은 좋아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했던 얘기니까. 근데 뜯어 보니까 하나만 하야. 아니 회사에 뭔가 가야 그리고 그 큰 주주들 그야말로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 주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야 할 맘이 나잖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대요. 아니 그들에게 뭘 줘야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야 배당을 많이 해?" 미쳤습니까? 나라도 안 해요. 그 나 같은 사람은 배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위에서 줄 맘이 없는데 이게 작동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요.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주식도 모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론을 가지고 와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 그럴듯하지. 그게 금융시장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증시가요. 증권시장이 얼마나 열악한 줄 아세요? 미국은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이 한 1,000조 됩니다. 1,000조. 중국이요. 200조 됩니다. 우리요. 끼끗해 20조. 괜히 열악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큰 돈 갖고 있는 애들이 와서 한번 후려치면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치지 못하게끔 살살 꼬셔야죠. 그게 뭡니까? 외국인들이 화내했던 게 뭐예요?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합리적입니다, 투자자들은. 저 시장 보니까 좀 깡패 시장이야. 거기 왜 들어가요? 깡패한테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니까 화로했던 거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시장을 또 개판 만들어 버린다? 야 저 시장 이거 뭐 좋은 줄 알고 또 이제 우리 시작해 보려고 그랬는데 앞이 안 보이네. 그럼 빠져나가는 거죠. 돈은요 제가 주식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리 움직여요. 경기가 6개월 후에 좋아진다? 그러면 돈은 지금부터 움직입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는 장난치면 안 돼요. 이걸 정치권이 장난치고 앉았다고요. 그러니 누가 믿고 들어오느냐. 그 어저께 금요일 날 폭락할 때 주역이 또 누구냐면 기관들이에요. 뭐 증권회사 이런 데입니다. 아니 우리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때려 팔았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참 한심합니다. 국가 정책을 좀 지원해 주고 받쳐 줘야 되는데 그게 돈 먹기 바빠요. 그것도 하방으로. 뭐 공매도 다 칩니다 걔네들. 외국인들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답답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내 얘기를 못 알아듣나.' 그것도 같은 당에서. 이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식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 4% 폭락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핑계는 뭐 그냥 대면 됩니다.
떨어지면 수만 가지 핑계가 있고요. 올라가면 또 수만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폭락으로 한 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요인이 그 핑계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잖아요. 대주주양도세하고 분류과세 크게 두 가지. 빨리 되돌릴 수 있는 행동을 정부나 여당 쪽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해 줘야 돼요. 그래도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몰라요.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이제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떨어낼 수 있을까? 지금 젖되이 생각하고 있는 여당, 저 생각을 언제 바꿔? 못 믿겠어. 그거 언제까지 갈까요? 여기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에 대한 신뢰. 근데 이게 못 믿겠어. 저런 결정했던 친구들인데 저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요. 또 폭락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담 못 해요. 그럼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요. 저는 뭐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지금 카메라를 켜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말을 믿고 들어온 새내기들 이거 어떻게 견뎌요? 나도 힘든데. 저는 뭐 사실은 종목단에서는 뭐 30% 하한가를 두 번 맞아본 종목도 갖고 있어 보고 그나마 두들겨 많이 맞아 봤습니다. 근데 나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제의 경우는. 이거는 시장 신뢰에 관한 거니까. 뭐 종목은 실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 책임이죠. 이건 뭐 시장 자체를 지금 붕괴시키겠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저께 뭐예요? 여당의 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갑자기 놀래 가지고 10억에서 다시 올리겠다. 아니 머리 자체가 10억에 가 있는 친구가 말로 놀래 가지고 이런 식의 정책 결정을 한다? 이게 신뢰가 돼요? 아이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야기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니 저 썩어 빠진 머리를 돌리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다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5,000 피 가는 게 이게 뭐 어렵잖아요. 3,000이라고 생각해 봐요, 코스피가. 근데 지금 우리 전체 시장 코스피 PB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을 자산 가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PBR이 1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기업의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게 평가받아야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평균 PBR이 한 0.9? 1도 안 됐었는데 또 떨어졌겠네. 한 1로 봅시다. 그런데 선진국 있잖아요. 선진국 평균이 3이 넘습니다. 선진국이니까 방향성이 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거의 2가 돼요. 근데 우리는 1. 그러면 지금 3,000이라고 보고요. 신흥국 수준으로만 가도 2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6,000이에요. 선진국 수준으로 가면 3배. 그러니까 5,000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을 이렇게 붕괴시키는 시장에 신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말장난이죠. PBR 계속 0.1 떨어져 있어야 돼요. 시장이 개판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신 못 차릴 것 같기도 한데 그 친구들 그냥 반짝 또 하는 흉내 정도 내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머리는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강하게 정부 측에서 좀 그런 헛소리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협의회를 갖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이 증시에 더 이상 저런 헛소리 때문에 망가지는 그건 안 나와야죠. 기업이 잘못해 갖고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정부가 망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계속 반복된 뭐 욕 아닌 욕을 하고 있는데 예, 답답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겠지만 또 그들을 다시 오게 하는 데는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좀 인내를 하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